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었던 김태우 수사관 여러 비리 의혹으로 검찰로 다시 돌아갔는데 일부 언론에 우윤근 현 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 러시아 대사고요. 네. 조선일보가 보도했고요. 사흘 전에 보도한 내용이고 네. 2009년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야당 의원 시절인가요? 맞습니다.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 의원이었던 때예요. 네. 그때 이제 친분이 있는 뭐 변호사의 알선으로 네. 건설업자를 만났는데 네. 1,000만 원을 건네면서 취업 청탁을 했다. 네. 이게 이제 이 김모 수사관 네. 바로 이 전 특감반 이 요원으로 활동을 했죠. 김태우 수사관인데 청와대가 네. 이름을 공개했기 때문에 저희도 공개하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인데요. 지난 네. 11월 이전까지는 청와대 소속이 그랬죠. 특감반원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원대 복귀가 돼서 검찰 직원. 파견 나왔다가 검찰 수사관으로 돌아가 있고요. 네. 징계 대상자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매체 터트린 내용이 네.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밑에 이제 내용입니다.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수수 의혹은 저건 그때 돈 받은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사실상 네. 해명이 된 거고. 조모 변호사가 1억 2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인데 네. 이 중에 1억 원을 이 우 의원에게 준 것 아니냐? 네. 근데 저것은 사실 무근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확인됐고 위에 이제 취업 청탁 1,000만 건설업체 원. 대표가 우 의원에게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 시절이었고 일단 이 조선일보에 제보한 이 수사관은 그동안의 청와대 특감반의 문제에 그를 일으켰던 그 당사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네. 승진 이동을 시도하다가 안 됐었고요. 네, 자기가 그 자리로 가려고 했었죠. 네, 지인이 연루된 뇌물 사건을 경찰에 수사 정보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 지난달 중순경에 그 경찰청 특수수사관 직원이 김 수사관이 지인과 네. 연루된 사건을 물어본다. 이 자체가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민정수석실이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오히려 김 수사관이 특감반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친 사실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이제 반발하면서 네. 이 모든 절차들이 부적당하고 이를 겁박이다라고 민정수석실에서 판단을 해서 29일 특검반원 전원을 원대로 복귀를 시킵니다. 소속 네. 부처로 돌아가게 했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김태우 수사관도 네. 원래 있던 검찰청으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비리 의혹을 한 장으로 저희가 정리해놨는데, 네, 뭐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나갔지만 네. 지금 손정혜 변호사 설명대로 지인 연루 뇌물 사건을 경찰에 확인해보고, 네, 물론 본인은 뭐 그 내가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제보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했는데. 골프 향응도 나왔고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진 이동이 조금 네. 부적절했던 것이 본인이 지금 6급이에요. 네. 본인이 이제 감찰을 맡고 있는 피감기관인 과기정통부에 5급 사무관 자리가 났는데 그쪽으로 네. 옮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확인한 청와대가 네. 이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무마시켰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반감이 있었을 가능성은 그렇지만 높아 당시 보입니다. 청와대가 그걸 자리에 앉힐 뿐더러 그때 당시 그 문제를 책임을 물었어야지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김모 수사관이 자기가 다시 검찰로 쫓겨나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윤근 네. 의원의 비리를 내가 첩보를 보고했는데 그렇죠. 그때 다 보고가 됐다고 하던데 네.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보복 인사를 당한 것이다라는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청와대와 김 수사관의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김 네. 수사관은 그 당시에 특감 반장에게 올렸고 네. 통해서 반부패 비서관에게 갔고 네.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됐고 최종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까지 전달됐다. 이 주장이에요. 청와대는 이게 사실무근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보고받은 바가 없고 네. 조국 민정수석 선에서 이것을 확인해 본 바 네. 과거에 이미 검찰에서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걸 확인하고 네. 사실무근으로 이제 이것은 처리를 했는데 이 김 수사관이 이것을 여기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주장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은 네. 이게 지난해 9월, 네. 지난해 10월에 이 우윤근 의원이 주로 대사로 가거든요. 네, 내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이제 이것을 올렸다는 것이고 네. 지금 이 원대복귀가 된 건 올해 11월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8월에 한번 경고 조치를 받습니다.
그랬다가 골프 향이 또 터져 나오면서 원대 복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복 인사라고 주장하는 데는 좀 시간차가 큽니다. 청와대 말은 그때 우윤근 그러니까 여권 핵심 인사의 비위를 첩보에서 찍혔다면 그때 돌려보내지 왜 그렇죠. 이제서 1년 지나서 돌려보내겠느냐 이런 거군요. 일단은 시기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적인 어떤 틈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김 수사관이 이렇게 복귀가 된 것은 네. 본인과 수사 대상자 아까 그 경찰에 확인했다는 그 수사 과정과 유착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복귀한 것이지 이 보고서 때문은 아니다. 인과관계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부분 청와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합니다.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자, 그때 돈 받았다가 돌려줬다라는 그 첩보 내용을 확인해 보죠. 네. 그 당사자인 우윤근 지금 주로 대사는 뭐라고 합니까?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 1,000만 원을 받은 일이 없다. 네. 근데 당시에 만난 건 사실이다. 네. 그래서 좀 돕고 싶다, 후원하고 네. 싶다고 이야기하길래 후원금을 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청탁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듣질 않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돈을 받고 취업 청탁을 한 사실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도 또 비슷한 접촉을 하면서 1,000만 원 예전에 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지금 거액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나에게 유리하게 도와달라 이런 또 이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자신은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 대사의 얘기고요. 네. 우 대사는 지금 이게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네.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청와대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인데 이 문제가 검찰에 다 청와대도 알고 있고 검찰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네. 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왜 그때 네.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봐줬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야당 의원 탄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야당 의원의 상당히 큰 흠결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실이라면 뭐 지금도 뭐 처벌해야 강원랜드 되는 이 거죠. 취업 네. 청탁 관련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공공기관 취업 비리는 국정조사하자는 지금 아니 이야기를 사실이라면 야당이 수뢰입니다. 하잖아요. 수뢰 뇌물수뢰. 수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의 검찰도 네. 내용을 내사하고 네. 이것은 혐의가 없다. 입건조차 안 한 불입건 사건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검찰이 처리했겠느냐.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 당시에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또 매체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선에서는 당시에도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면 네. 이것은 뭐 이제 내사 종결로 무마된 것으로 봐도 네.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받은 적도 없다 이거죠. 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윤근 의원의 측근이 2016년 총선 치르기 직전에 1,000만 원을 그 건설업체 그 사장한테 줍니다. 줍니다. 그래서 받은 건 없다는데. 네, 왜 줍니까? 우대사는 그 당시 이 사람이 받지도 않은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좀 믿지 못할 사람이니까 가까이 네. 하지 말아라, 상대하지 말아라라고 측근에게 얘기했는데 측근은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네. 혹여라도 2~3이 허위 사실로 어떤 주장을 했을 경우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네.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 여러 가지 사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급여가 밀렸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해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 1,000만 원을 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그러니까 돌려준 게 아니고 그것- 빌려줬다. 예, 우 대사의 승인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이 측근으로서 혹여라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래서 본인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준 것이 다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실제 차용증 쓰고 돌려준 게 아니죠. 이 사람들 주장, 그러니까 빌려준 우윤근 대사 거죠. 측 주장대로 하자면 네.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보도된 사실을 잘 보시면요. 네. 이 우 대사의 동서가 네. 이 2016년 총선 엿새 전입니다. 1,0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빌려줄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동안 협박을 했던 대상인데 네. 그런데 왜 이제 돈 거래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녹취가 지금 보도된 게 있는데 네. 그 건설업자 장모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돈을 이 사정상 차용증을 쓰고 내가 받지만 네.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건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이제 네. 이야기하자 이런 또 녹취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불확실해서 이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가 향후에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 엇갈리니까요. 네, 완전히 다르죠.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을 내놨는데 잠깐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김 수사관을 말하는 그렇죠. 겁니다.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네,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 이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당시에 그 특감반에 김 수사관이 이런 사실을 보고했고 그것이 이제 이 김 수사관 주장대로라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는데 임 실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전 감찰관이 이제 제기를 하는 의혹이 이제 이렇게 사건을 좀 무마하려고 실장님과 조수석님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오윤근 대사 아마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관련 내용을 제가 물론 보고받은 바 없고 그 내용을 아마 우리 민정수석 씨라고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따로 법적 조치까지 그건 뭐 생각하고 있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우 대사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내가 내정됐을 때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에서 임 실장이 나한테 이거 물어보더라. 네. 임 실장은 그때 보고받은 적 없다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입니다. 네. 그 주로 대사 내정됐을 때 네. 9월이죠. 근데 9월에 지금 이 김 수사관이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이고 네. 바로 그 당시에 임종석 실장이 전화했을 때 이거 우 대사의 말입니다. 전화가 와서 안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임 실장이 물어보길래 충분히 해명했다는 충분히 거예요? 네. 해명을 했다. 그런데 지금 임 실장은 몰랐다, 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와 이 그 우 대사 간에도 약간의 엇박자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뭘 앞서도 정리를 했지만 뭘 좀 밝혀야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김 조사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여부까지 법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이런 사실을 좀 왜곡해서 과장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서 사실 여하를 판단한 후에 징계할 사람, 공직기강을 세워야 될 사람, 그리고 그에 나아가서 법적인 처벌로 명예훼손의 어떤 재책을 질 사람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